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선행지표라고 불리우는 이 경매시장의 낙찰가율이요. 이번 달에 92%가 됐다고 합니다. 84개월 만에 최고치라고 해요. 뭔가 부동산 시장으로 투자자들이 관심이 쏠린다더니 정말 이 분위기가 조금씩 달아오르고 있는 눈치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전문가들은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고 조언을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저희 기본에 충실해서 여러분에게 현명한 전략 세워드릴 수 있도록 또 노력해보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출발할게요. 일단은 전화번호 먼저요. 2077-6330번 전화 열어둘 텐데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전화 빨리 주셔야 됩니다. 02797-0300번 문자 번호고요. 질문 문자로 간단하게 남겨주셔도 저희가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와 함께할게요.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기본에 충실하자 이러긴 얘기는 해봤는데요. 네. 그런데 이 기본이 뭔가?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부동산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는지 이 대표님께서는 이제 훤히 아시니까 비법 좀 알려주세요. 세 가지로 좀 요약을 해볼까요? 세 가지. 자, 떠오르시죠? 부동산 투자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그렇죠. 돈을 투자를 해서 이익을 많이 내는 게 가장 이제 중요할 거예요. 목표죠. 네. 부동산이라는 그 어떤 재화는 상품입니다. 어찌 보면 부동산이라는 어떤 물건에 있고요. 금액을 투자하는 은행에 놓는다라고 해서 그걸 투자라고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다른 뭐 주식이라든 이런 것도 대동소이하게 내가 들어간 인풋이 나중에 아웃풋이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추가적으로 얼마나 이익을 보느냐인데 부동산 투자의 3분법은 딱 이렇게 결론 내면 돼요. 우선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이 잘 팔려야 된다예요. 네. 그게 첫 번째 덕목입니다. 인기가 많은 물건. 그렇죠. 네. 그러면 값어치가 상승되기 때문에 지금 사는 금액보다는 더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걸 첫 번째 덕목으로 삼는 거고요. 그 중간 과정에 이왕이면 수익형 부동산이 유리할 것이다예요. 자, 금리 인하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핫하게 떠오르는 수익형 부동산이야말로 꾸준히 더 인기를 구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끝으로 세 번째는 일단 싸게 사야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한 덕목이죠. 그래서 삼박자죠. 부동산 투자는 지금 처음에 경매가율이 굉장히 좀 높아 있다. 이런 부분은 시장에서 싸게 사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근데 투자를 정말 잘하시는 분은 실제로 경매에 투자하기보다는 어느 그냥 기존에 있는 주택을 사거나 아니면 신축을 사거나 분양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나중에 매도하는 어떤 부분에 먼저 선행 지표로 삼고 그 다음에 내가 매입한다면 이게 맞느냐 틀리냐, 앞으로 가격이 오를 것이냐 이걸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동산 투자의 3단계는 매도를 잘하다. 그 다음에 이왕이면 수익형이 돼야 된다. 그리고 싸게 사야 된다. 요 세 가지만 딱 원칙만 지키면 투자에서는 무조건 성공하게 돼 있어요. 지금 이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상당수는 그게 무슨 비법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정말 기본적인 부분인데 이 기본을 놓쳐서 투자에 실패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라는 거 명심하셔야겠습니다. 저희 정말 기본에 충실해서 오늘 여러분들 봐드릴게요. 2077-6330번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 만나러 갈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느 곳 궁금하셔서요? 저는 지금 목동 신시가지요. 네. 네, 1단지 35평에 지금 살고 있는데요. 예. 이거를 지금 살고 어떻게 좀 작은 데로 옮겨볼까 하고 해서 지금 파는 시점이 언제가 좋을까 하고요. 언제쯤 팔면 좋을까? 양천구 네네. 목동 1단지 신시가지 네, 아파트라고 하셨는데요. 네, 점검해 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세요. 네. 자, 지금 목동 그 신시가지 1단지 아파트잖아요. 네. 자, 몇 평에 거주를 하고 계시고 네, 또 35평이요. 35평. 네. 자, 요거를 매도를 한다면 또 어디로 네. 또 계획을 갖고 계신 건지. 글쎄요, 요 주위나 아니면은 아주 1단지나 뭐 여기 단지에서 한 27평 정도로 갈까 아니면 이 주위 어디로 갈까 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아, 좀 작은 평형으로 갈아탈 것이냐? 네. 거주비를 좀 줄이는 측면에서 네. 생각을 하고 계신데, 자, 일단 그 목동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 장점, 그리고 과연 그게 매도해도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목동 아파트가 자리 잡고 있는 그 위치라고 한다면
서울의 서남권의 대표적인 그 주거지로서는 가장 1등 지역이다예요. 네. 그래서 많은 수요층들이 그야말로 서울 집근할 그 서남권에서의 접근할 때 교육적인 측면 또 여러 가지 거주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그 우수하기 때문에 거주를 원하는 수요자들이 굉장히 많죠. 네. 자, 더군다나 거기가 이제 재건축이라는 부분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특히 1단지 같은 경우는 세대 수도 굉장히 많잖아요. 거의 한 1,800세대 정도의 네. 83년도 입주를 했으니까 이제 네. 재건축 연한이 도래해서 사실 이제 재건축이 가능한 부분이 됐어요. 네. 더군다나 지금 목동 아파트 단지들은 그 전체적으로 대지권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일단 사업성도 그나마 좀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일단은 그 사업이 재건축을 기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언제 되느냐, 그리고 과연 사업성이 됐을 때 내가 추가 분담금 없이 낼 수 있는 부분은 얼만큼 있느냐, 이걸 요목조목 따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 자, 지금 35평 같은 경우 시세가 제가 알기로는 한 8억 중후반 정도 되거든요. 네. 물론 이제 옛날에 한 11억 정도 갔을 때 비하면은 굉장히 좀 맞아요. 가격이 네. 좀 빠져서 좀 네. 억울한 면은 많이 있겠지만, 빠졌어요. 예. 네. 다시금 올라갈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재건축을 산정을 했을 때 네. 이게 대지권 비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 대지권 비율이 하면 그 20 몇 평 될 거예요. 20한 7평, 8평 된다더라고요. 자, 그럼 27평 곱하기 이제 130%를 산정해서 네. 그 평형을 무상으로 받는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면 될 겁니다. 그러면 네. 지금 목동 아파트가 새 아파트가 됐을 경우에 얼마까지 바라봐줘야 되느냐, 이거를 예상을 했을 경우에라면 네. 앞으로 평당 한 3천만 원 정도 새 아파트가 됐을 경우라면은 네. 그 정도까지도 봐줄 수 있는 게 목동 단지거든요. 네. 그럼 지금보다도 최소한 1억 정도 이상이 더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라는 그것도 예상을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언제부터 출발해서 입주 때까지 과연 앞으로의 시세 차익을 1억을 기대하면서 여기에 투자 겸 거주 겸 이렇게 하는 게 낫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렇게 본다면 차라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저비용으로 내가 거주비를 아끼면서 27평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대지권 비율이 한 22평 정도 되거든요. 한 20평 정도 되는 20평 정도라면은 마찬가지예요. 그게 이제 26평 됐을 경우에 그게 이제 시세가 한 6억 초반 정도 될 거고요. 네, 네, 네. 평당 금액으로 따진다면 그것마저도 시세 차익은 한 1억 정도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35평 올라가는 기준하고 네. 20평대가 올라갈 수 있는 기준이 시세 차익 정도는 더 똑같을 것 같고요. 네. 또 오히려 나중에 어떤 그 매매 거래라든지 이런 재건축 단지에서의 거래량을 보면은 적은 평형들이 굉장히 더 거래량이 많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아무래도 내가 나중에 시세 차익을 본다면 재건축 입주되기 전까지라도 가격 상승 비율이 더 높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한번 이 단지에서 내려잡는다라고 한다면은 일단 찬성이고요. 만약에 이거를 매도를 한다면 그럼 어디가 좋을까라고 한다면 이 근처에 마곡지구가 사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아무래도 헌 아파트고요. 또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측면에서 LG 그 R&D 연구 단지들이 계속해서 입주를 하면서요. 네. 여기에 지금 놓여 있는 단지 크기만 한 11,000세대밖에 안 됩니다. 마곡지구가 내만. 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공급 희소 가치 때문에 가격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과도하게 프리미엄을 주면서 주택을 매입할 필요는 있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단지 이제 마곡지구 같은데 내가 이제 청약통장을 활용을 해서 분양을 받는다면 그거는 굉장히 좋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저는 그래요. 투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거주비를 낮추는 거는 상당히 유리합니다. 내가 깔고 앉는 비용 자체가 내가 생산수당으로 따진다면 사실 별 쓸모없는 비용일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내가 꼭 35평에 산다는 조건이라면 의미가 없겠지만 그래서 27평으로 가실 계획이라면 차라리 그쪽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아까 얘기대로 마곡지구를 조금 두들기실 때 조금 피가 굉장히 싸거나 아니면 분양을 받거나 이런 쪽으로 계획을 삼으셔도 괜찮고요. 그 근처에 다른 쪽으로 만약에 실거주 목적인 상태에서
저비용 고용률을 찾는다면 물레동 쪽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전세 비율이 높은 상태에서 가격이 많이 싼 아파트들이 많아요. 아, 그 이- 물레동이요? 네, 왜냐하면 이쪽이 2030 서울 도시기본 계획에 의한다면은 이쪽이 이제 이 옛날 종로, 중구 같이 3핵으로 부상될 거거든요. 핵심 지역으로. 그래서 강남하고 영등포, 여의도 그리고 종로, 중구가 이제 3핵으로 연결될 때 여기마저도 기존의 아파트도 굉장히 좀 시세 상승 가치도 높을 것이다. 그리고 아까 얘기대로 마곡지구 같은 경우는 2030 도시계획 플랜에 의하면 그 7개의 광역 거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 인구 유입에 의한 그런 효과는 볼 것이다예요. 그래서 세 가지 측면을 놓고 한번 저울질을 해보세요. 첫 번째, 27평으로 갈아타는 거 오케이. 그렇지 않으면 마곡지구로 가는 거. 약간의 피를 최소한을 주고서로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분양을 받는 거. 아니면 물레동 쪽에 있는 아파트, 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를 좀 들여다보시는 거. 그 세 가지로 거주의 비용을 좀 낮추면서 한번 계획을 해보시면 분명히 거주 겸 투자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네. 시청자님 구체적인 전략을 가져가시게 됐는데요. 한번 잘 비교해 보시고 최상의 선택하시길 바랄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2077-6330번입니다. 다음 분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은 어느 곳 반갑습니다. 궁금하십니까? 네, 저는요, 경기도 경기도? 부천의 원미구 중동에 있는 네네. 49평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아파트 어느 아파트인가요? 쌍용 아파트. 쌍용 아파트. 네. 네. 네, 그런데요. 아니, 거긴 7호선이 개통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네네. 막, 네, 그냥 유지부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거주하진 않거든요. 예. 거기를 계속 보유해야 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나와야 할지. 예, 네. 예. 그렇죠. 이 인근 지역에 전철이 뚫리면 무조건 호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 이렇지도 않은 경우가 있어서 참 네. 난감합니다. 네, 예, 점검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 부천 중동 일기 신도시예요. 네, 거기에 그 7호선 이제 개통이 2년 전에 됐는데 네. 그 지금 이제 그 부천 시청역 그 바로 앞에요. 예, 효성 쌍용 아파트잖아요. 네, 네, 네. 자, 여기 몇 평을 갖고 계세요? 89평이요. 여기가 대형 단지들만 모여 있잖아요. 네. 예. 자, 지금 이제 지하철 개통되면은 대체적으로는 가격이 좀 오르던데 우리 건 왜 안 올라요?라고 하는 부분은 이게 대형 평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보세요. 지금 주거 트렌드는요. 네. 소유 개념에서 소비 개념으로 바뀌었어요. 꼭 집을 안 사도 내가 전세를 거주를 해도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지금 거주 트렌드거든요. 네. 자, 근데 이제 그 대형 평형에서 차지하고 있는 옛날에 어떤 그 역할이라고 그러면 내가 몇 평에 살고 있고 어디에 살고 있어요라는 어떤 그 상징적인 조금 어떤 자존심을 지켜 올려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면요. 요즘은 완전히 실속형으로 바뀌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신축 아파트에 좀 20평대나 30평대 같이 실속 있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인기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는 안 올랐지만 상대적으로 이 근처의 지하철역 그 인근에 이런 20평대나 30평대는 다 올랐어요. 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면 앞으로도 당분간은 대형 평형까지 가격이 오르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예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주거를 구입을 하는 수요자는 실수요자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수요자가 전세자고요. 전세 비율이 얼마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매매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 전세 비율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략 한 65%밖에 되질 않아요. 여기 말고 요 근처가 지금 대형 아파트 단지들이 꽤 있거든요. 네. 여기 말고 요 7호선변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 중에서 20평대나 30평대의 전세 비율은 얼마냐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한 75% 정도 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뭘 얘기하냐면 시간이 흘러가면서도 전세 비율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 워낙 금리 인하 때문에 전세 비율이 올해도
또 미친 전셋값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너무 중소형 평형은 전세 물량도 없고 하기 때문에 조금 돈을 웃돈을 주고서라도 차라리 전세를 대형 평을 가겠다라는 수요자들은 늘어날 거예요. 그럼 이런 전세 비율은 늘어날 망정 이 집을 구입을 하려는 그런 수요자들은 적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네. 자, 그런데 전세금만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가능한 빨리 파는 게 맞을 것이다요. 이왕 들고 가는 거 이왕이면 많은 분들이 제가 맨 처음 서두에 우리 아나운서하고 투자에 대한 3요소를 얘기했을 때 잘 팔리는 물건을 가져가셔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지금 이런 모든 부동산은요, 구매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자, 그래서 아무리 이쪽에서 서울로 출퇴근에 7호선이 강남으로 관통이 된다고 손 치더라도 대형 평형을 부천에서 사는 것보다는 오히려 중간에 강남과 이 부천 사이에 있는 아파트들의 30평형대가 훨씬 더 유리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까지는 수요자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서도 이런 중소형 평형에 살다가 대형 평형으로 올라타려는 그런 움직임이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좀 마음을 다부지게 드시고요. 과감히 매도를 하시는 게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그게 답일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왕 더 다른 거에서 더 이익을 보면 되거든요. 여기서는 좀 앞으로 내가 이익 볼 게 좀 적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래서 그런 전략으로 좀 바꿔치기 하는 이런 부분으로 좀 마음을 잡수셨으면 좋겠어요. 네, 좀 더 자세한 상담 받으려면 세미나에 참석해야 되는 거죠? 아, 예. 세미나에 참석하시고 개인적으로도 상담을 해서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을 잘 한번 짜보는 시간을 꼭 갖도록 할게요. 네, 방향 그런 것 좀 조언 듣고 싶어요. 그럼 세미나에 예. 참석하겠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님, 저희 부동산 가이드 애청자셨나봐요. 시청자님, 네.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직 안 끊으셨군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일주일에 2번씩 저희 세미나 하고 있거든요. 일정은 잠시 뒤에 알려드릴 거고요. 자, 다음 분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받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느 곳 궁금하신가요? 저는 개포주공 3단지 15평을 보유한 지 10년이 됐어요. 예. 이제 7월 이후로 이주가 시작되는데요. 네네. 언제쯤 매도하면 좋을지 또는 계속 보유해야 좋을지 네네. 그래서 전화드렸습니다. 야, 핫한 곳에 이 물건을 갖고 계시네요. 한번 점검해 볼게요, 시청자님.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개포주공 3단지에 그 15평을 갖고 계시잖아요. 10년 들고 계셨다고 했어요. 참 좋았다가 말았다가 지금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거렸을 것 같아요. 많은 풍랑을 헤쳐오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나마 다행입니다. 자, 시형 단지부터 해가지고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가 저층으로 형성된 단지들이 이제 막 이렇게 관리 처분 지나서 또 이제 그 이주를 앞두고 있으니까 이제 올 만큼은 많이 다 왔어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딱 나중에 얼마짜리가 될 것이냐라는 그 평가를 할 때는요. 내가 몇 평의 대지집은 몇 평이고요. 아까 재건축은 항상 무상지분율이라는 거를 물론 지금 무상지분율이라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지분제, 도급제가 있을 때 지분제에 대한 평가 기준입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나중에 금액 산정을 도급제라고 손 치더라도요. 예상평가는 무상지분율로 하는 게 좀 맞거든요. 얼추.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15평 하면 대지 지분이 한 20평 정도가 될 거예요. 네. 그럼 26평 정도가 될 텐데 지금 시세가 얼마죠? 그러니까 저는 31평형을 신청을 했고 분담금은 2,200만 원이 있어요. 네네. 그런데 지금 최하로 8억 9천이요. 지금 8억 9천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개포 재건축이 새 아파트가 되면 30평대 기준으로 해서 얼마짜리가 될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네. 자, 근데 이제 개포 재건축 하면은 그야말로 단지 크기도 워낙 크고요. 교육 환경도 좋고요. 또 이 거주 환경, 즉 뭐 친환경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컨셉은 굉장히 좋습니다. 지역적으로는. 근데 약간의 그 어떤 단점적인 부분이 있다면 교통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네.
예를 든다면 지금 재건축으로 핫하게 떠오르는 곳들이 이제 반포동 쪽을 들 수가 있는데 반포동 쪽의 일반 분양 아파트 같은 경우나 또 기존에 있는 그 고속터미널 옆에 2단지 재건축한 레미안 포스티지나 반포 자이 같은 경우에 시세가 얼마를 하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대략적으로는 평당 한 4천 정도까지 가 있는 거거든요. 신축 같은 경우는 그 위로 서 있고요. 자, 근데 개포 재건축이 과연 평당 4천이 갈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가치입니다. 자, 지금 이제 개포동 쪽 위에 대치동 쪽 있잖아요. 네. 대치동 쪽에 이제 성경 아파트 같은 경우가 이제 재건축돼서 가고 있는데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듯해도 시세적인 관점에서는 대략 한 12억 선 안쪽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건 곧 4천만 원 안쪽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게 여기처럼 여기보다도 오히려 교통 환경이라든지 주변 환경도 더 교육 환경이나 여러 가지 학원가들도 밀집되어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 더 좋다라고 한다면 개포 재건축 같은 경우는 4억 4천까지는 어렵지 않겠느냐. 대략적으로 한 3,500선 정도 가지 않겠느냐 예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은 3,500 곱하기 이제 33평을 이제 곱했을 때 대략 10억에서 11억 정도를 예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정도를 내가 예상을 하고 앞으로 입주 때까지 한 3년 반 정도가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 정도를 내가 여기에 그 이주비를 빼내고 난 나머지를 투자를 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를 산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으로 봐서는 이런 부분은 있어요. 일단 신축에 대한 장점이 좋은 거는 공급량이 적다는 부분이 있어요. 공급량은 이 강남을 대체할 만한 그런 어떤 공급 택지지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 보금자리 주택도 이제 다 끝났거든요. 강남 내곡이라든지 세곡이라든지 강남 보금자리들도 다 끝난 상태에서 과연 여기에 재건축이 된다면 기존에 있던 수요자들의 헌아파트라든지 좀 이런 수요자들의 몰림 현상이 그나마도 좀 다소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 빠질 거라고는 예상을 안 해요. 3,500 이하로는. 대신에 효율성을 따진다면 내가 여기서 얼마에 투자된 금액을 놔두고 그 다음에 기대했을 때 입주 때까지 갈 것이냐 이거를 산정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이게 이제 만약에 그 관리 처분 되고 나서 이제 프리미엄이 형성되고 막 해서 시세적인 관점이 어느 정도 앞으로도 얼마 정도까지 올랐다라고 한다면 필요에 의해서는 매도해도 괜찮고요. 그렇지 않고 내가 거주 겸 투자 겸이다라고 계산을 해본다면 사실은 입주 때까지 가져가도 괜찮은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좀 느긋하게 가져가셔도 괜찮아요. 지금 개포는 만약에 단지가 그 한두 단지만 이렇게 재건축이 된다 그러면 어떤 그 수요층들의 몰림 현상은 좀 적을 텐데요. 일단 시형부터 1, 2, 3, 4단지 5개 단지가 재건축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시각 효과, 어떤 수요층들이 바라보는 효과는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효과를 좀 바라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단추, 우선 프리미엄이 얼마 붙어서 진행될 수 있는지 올 하반기쯤 한번 살펴보자. 내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그때 금액이 크게 뜨진 않았다라고 한다면 입주 때까지 가는 두 가지 전략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이 정도면 좀 도움이 되겠습니까,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아, 예, 별 말씀을요. 나중에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세미나에 참석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지금부터 일정 나갑니다. 주목해 주세요. 이은한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올 부동산 핵심 전략과 소액 투자처 바로 알기라는 주제로 진행되는데요. 3월 21일 토요일, 23일 월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진행되고 797-0300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전화 연결하신 분들도 그렇고요. 요즘 세미나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좀 간단하게 어떤 내용 말씀드려요? 뭐 이런 것 좀 말씀 주세요. 내용은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데 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돼요? 어떤 식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네. 요즘은 시장이 돌아간다는 거를 아셔야 돼요. 지금은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닙니다. 봄이잖아요. 자, 봄에
활동성이 굉장히 많을 때 어떤 분들은 조금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돈을 버는 어떤 부동산 투자에 좀 임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닌 분도 계시니까요. 좀 이왕이면 날씨도 풀렸으니까요. 와셔서 들어보시고 또 여러분들한테 직접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우리 모두 부자 되자고요.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입니다. 세 가지 매물씩 체크해드리고 있고요. 2077-6392번으로 전화주시면 매물 정보 저희가 구체적으로 소개해드릴 거예요. 자, 아하 부동산 투자연구소 박준영 소장, 이해나 투자연구소 이수희 소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박준영 소장님의 매물부터 열어볼게요. 오늘 어느 곳 매물 준비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초저금리 시대에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에 투자처로 최상의 조건을 갖춘 강동구 암사동 매물 준비했습니다. 네, 잠시 뒤에 암사동 저희 한번 가볼 거고요. 자, 이번에는 머리에 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우리 이수희 소장님의 매물 들어볼게요. 네, 저는 용산 원으로 일가인 다세대 주택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개발의 압력 중심지고요. 또 전용이 넓기 때문에 실입주의 매력까지 있는 매물을 준비해봤고요. 두 번째 매물로는 지금 송파구 석천동 매물을 준비해봤습니다. 개발의 복합 개발이 중심지이기 때문에요. 지속적인 인구 유입이 드러나는 지역으로 안정적인 임대 수요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하나씩 열어볼게요. 이수희 소장님의 매물 한 가지 열어보겠습니다. 용산구 원효로 1가로 가보겠습니다. 용산구 원효로 1가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효창공원 앞역에서 걸어서 6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올해 1월에 준공이 완료됐네요. 분양 면적 60제곱미터입니다. 5층 건물 가운데 5층에 위치해 있고요. 매매 금액이 2억 9천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6,500만 원, 실제 투자 금액은 3,300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용산구 그 중에서도 원효로 1가입니다. 한번 살펴보러 갈게요. 소장님, 이 매물 추천 포인트부터 살펴주시죠. 네, 일단은 뛰어난 교통 여건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본 매물 같은 경우는 6호선을 도보 6분이면 이용이 가능하신데요. 앞으로 역사가 올라올 예정인 경의선 역사를 또 도보 4분이면 이용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더블 역세권의 프리미엄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교통망이 발달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강남이라든지 주요 업무지로서 이동이 굉장히 편리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는 매물입니다. 그리고 주변 지역으로 재건축이라든지 복합 개발들이 많이 잡혀 있고요. 그에 따라서 개발 압력이 집중적으로 늘어나는 지역이기 때문에요. 이 지역의 미래 가치는 앞으로 조금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견을 해볼 수 있는 매물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고요. 서울 중심지에 소액으로 투자하실 수 있으면서 실입주의 매력까지 갖춘 매물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원효로 1가, 2가 뭐 많을 텐데요. 대체 원효로 1가는 어느 곳인가 좀 콕 좀 집어 드릴게요. 입지적인 특징 살펴주신다면요. 네, 일단은 입지적인 특징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6호선도 이용하실 수 있고 남영역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효창공원역, 남영역 그리고 경의선의 중간에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다각적으로 세 가지 역을 이용하실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는 매물이고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 근처에 또 환경적인 요건이 또 굉장히 잘 되어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도보 5분이면 효창공원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용산 가족공원, 앞으로는 용산 민족공원이 개장
예정이 된다면 민족공원까지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한강과 숲을 조화롭게 갖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본 매물 근처에는 또 숙대를 비롯한 대학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대학생들의 임대 수요까지도 맞춰볼 수 있겠고요. 곳곳에 업무타운과 그리고 아무래도 도로망 발달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강남이라든지 마포, 여의도도 이동이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직장인들의 배후 주거지로서의 각광을 받는 지역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곳에 또 장점이라고 한다면 용문 재래시장이 또 있기 때문에요. 재래시장과 외국인 그 화장품 면세점 같은 게 있습니다. 중소브랜드 면세점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들도 이쪽으로 많이 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호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많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입지적인 여건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지역이고요. 초중고도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전용이 넓기 때문에 실입주하실 분들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은 입지를 갖고 있겠습니다. 현재 입지적인 장점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도 미래가 그렇지 않다면 또 투자하기는 또 아닐 것 같아요. 미래 개발 호재들도 굉장히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일단은 매물 근처를 먼저 살펴본다면 효창 4구역과 효창 5구역이 있는데요. 효창 4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주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비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인프라 효과를 조금 더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이 이동하면서 또 가치 상승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겠고요. 본 매물을 밑으로는 효창 5구역이 있는데 5구역 같은 경우는 관리 처분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요. 이쪽 같은 경우 관리 처분이 난다면 빠른 이주가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 의한 가치 상승 한 번 더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본 매물을 근처로 했을 때 용산역 쪽으로는 지금 용산 2구역, 3구역, 전면 2구역, 3구역이 고급 주상 복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근처에는 또 아모레 퍼시픽이라든지 LG U+, 사학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요. 그들에 의한 업무지라든지 상업지 그리고 고급 주상복합이 올라가면서 가치 상승과 고용 창출을 같이 한 번 더 동반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들에 의한 가치 수요도 한 번 더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산역 뒤쪽 한강로 쪽에는 1800세대 호텔이 지금 열심히 공사를 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호텔이 된다면 또 외국인 관광객 인프라 효과까지도 한 번 더 보실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지금 좀 핫한 용산의 핫한 것이 지금 용산 캠퍼키 기지가 50층 8개 동이 착공을 빨리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공이 된다면 그들에 의한 가치 효과도 한 번 더 탄력적으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교통 호재로는 용산부터 강남까지 신분당선이 2016년에 착공 예정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강남까지 가는 데는 13분밖에 걸리지 않고요. 경의선 같은 경우도 전 구간이 개통이 다 되었기 때문에 지금 경의선을 이용하셔도 강남까지는 30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남과의 연관이 굉장히 더 뚜렷해지는 지역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근처엔 또 서울역 북부권 역세권 개발이나 주변에 공동적 역세권 개발, 복합 개발들이 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대에 의한 가치 상승도 한 번 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입지 규제 최소 지구지구 또 서울 도시 2030 도시 3핵의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저력 있게 올라갈 수 있는 위치를 가지고 있는 개발 호재들이 많다는 거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건물 한번 보러 갈까요? 준공이 예정된 건물이 아니라 지금 이미 완료된 건물입니다. 1월에 준공 완료됐고요. 어떻게 지어졌나 좀 살펴봐 주세요. 네, 이 본 매물의 가장 큰 장점은 넓은 전용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매물 같은 경우는 방 3개가 굉장히 넓게 빠졌고요. 주방이 또 지금 화면에 나오는 분리되어 있고 거실도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붙박이장이라든지 기본적으로 3룸 같은 경우는 에어컨을 안 넣어주신 편인데 벽걸이, 스탠드 에어컨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세탁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입주 하시는 분이나 세를 놓으시는 분도 굉장히 좀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겠고 디자인도 굉장히 깔끔하고 고급스럽게 지어진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용이 넓다는 장점을 갖고 있고 발코니 그리고 주변에 CCTV, 무인 택배함, 주차장도 100% 되기 때문에요. 굉장히 좋고요. 남향입니다. 그래서 개방감과 채광감도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역시 준공이 완료된 건물이다 보니까 이 내부를 저희가 낱낱이 볼 수가 있었어요. 좋은 것 같아요. 가격이 맞아야 되는데 가격 어느 정도 선입니까? 네,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전용이 지금 확장을 해서 한 22평 정도 되는데요. 지금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주변의 시세를 보면 거의 한 3억 2천 정도, 그 정도 싸게 사시면 그 정도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본 매물 같은 경우는 2억 9,800이고요. 전세를 놓으신다면 전세가 지금 여기 전세가 없어서 난립니다. 그래서 2억 6,500 가능합니다. 그래서 3,300 정도 투자 소액하시는 거고요. 만약에 월세를 놓으신다면 1억에 80 정도 가능하실 것 같고요. 1억 3천 융자 활용하시면 6,800 정도 소액 투자하시니까요. 8% 정도의 수익률을 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용산구 원효로 1가에 있는 3룸으로 구성된 다세대 주택 살펴보고 있어요. 자, 끝으로요, 소장님. 이 매물 매수에 나서실 때 유의할 점 뭐 있나 좀 들여다봐 주세요. 네, 용산구는 이제 향후 계속적으로 이제 조금씩 올라가는 시점이기 때문에요. 향후 5년을 보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은데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실입주가 가능한 매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입주 하신 분은 차익의 메리트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투자하시는 분은 전세가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수익이나 차익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인 방면으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매물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원효로 1가 다세대 주택 정리하시죠. 이번엔 박준영 소장의 매물 만나볼 텐데요. 암사동으로 여러분들 안내할게요.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8호선 암사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네요. 올 5월이 되면 준공이 완료될 예정이고요. 5층 건물 가운데 3층이 있고 이번에도 3룸으로 구성된 매물입니다. 매매 금액이 2억 9천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7,500만 원이고요. 실제 투자 금액 1,500만 원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거 일단 첫 번째 장점으로 보이고요. 그 밖에 투자 포인트는 뭐 있을까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제가 첫 번째로는 시세 대비 아주 저렴한 분양가입니다. 그래서 건축주가 직접 분양하는 선분양 매물로서 시세 대비 분양가가 매우 저렴하여 1,500만 원에 3룸을 매입할 수 있고, 그리고 월세 전환 시에는 11.8%의 고수익이 보장된 매물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덕지구나 강남 재건축 이주 수요의 배후 지역으로 많은 이주 수요보다 공급 물량이 부족한 탓에 이주 수요는 물론 투자 수요까지 가세하여 꾸준히 임대가 및 매매가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더욱 편리해지는 교통 환경인데요. 지하철 8호선 암사역과 도보 5분 거리의 초역세권 지역에 위치하여 강남 중심지까지 30분대 진입을 할 수 있고, 2016년 그리고 황금라인 지하철 9호선 그리고 5호선 그리고 2017년 8호선 등의 연장 개통 예정으로 현재도 편리한 대중교통이 앞으로 더욱더 편리해지면서 많은 유동인구 유입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대할 수 있고요. 그리고 더해 강동구 지역 발전의 두 축이라 일컫는 고덕 상업 업무 복합단지 그리고 상일동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개발과 더해 천호 뉴타운 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투자 가치가 매우 높다 하겠습니다. 자, 입지적인 여건들 좀 볼게요. 이제 오랜만에 암사동 쪽을 들여다보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서울 조금 외곽지에 놓여 있다 보니까 네, 중심지로 오는데 교통이 편리할까? 이 부분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주변 지역 좀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하철 8호선과 도보 5분 거리로 초역세권에 위치하였고, 지하철 8호선을 이용하여 천호역에서 5호선과 잠실역에서 2호선 환승이 되고, 광화문, 종로, 그리고 강남 지역 등의 이동이 아주 편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올림픽대로, 그리고 외곽순환도로, 그리고 중부고속도로, 그리고 구리 암사대교 등이 인접하여 서울 도심과 수도권까지 이동이 편리하고, 더해 지하철 5호선 상일역에서 하남 미사지구까지 연장 발표와 2017년 8호선이 연장 개통을 앞두고 있어 앞으로 교통 여건은 더욱더 좋아질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다양한 학군 형성인데요. 인근에 명일초등학교나 청호, 강일중학교, 그리고 성덕 여자중학교, 그리고 배재, 한영고등학교 등 다양한 학군이 형성되어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지역으로 학군 소연 또한 풍부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한강공원, 암사 유적지 등 풍부한 녹지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도보 10분 이내에 이용할 수 있는 강나루, 한강공원, 그리고 암사 유적지 등이 위치하였고, 일자산에서 한강까지 구 전체를 아우르는 도심 환상형 그린웨이를 구축하여 생활, 주변 어디에서든지 그린웨이를 통해 일상 속의 산책과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고, 생활환경이나 편의시설 등이 아주 우수하여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고 아주 편리한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지금 매물은 강동구 암사동 매물이고요. 또 전반적인 매물들 공통점이 개발 호재거리가 정말 많은 지역을 꼽아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강동구, 암사동 언뜻 생각나는 게 없죠? 뭐가 있겠습니까,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일단 강동구를 자족도시로 발전시킬 업무단지 조성인데요.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2지구의 엔지니어링 복합단지는 200여 개 중소 엔지니어링 업체가 들어설 예정이고, 그리고 인근 제1지구 첨단 업무단지 삼성 엔지니어 등과 함께
동종 산업 집적화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크게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지구의 고덕 상업 업무 복합단지는 최적의 비즈니스 환경을 갖추고 있어 많은 기업들의 입주를 희망하고 있고, 앞으로 비즈니스, R&D 시설, 유통, 상업, 그리고 문화시설, 관광, 숙박시설 등이 들어설 계획으로 기업들이 모두 입주하면 경제적인 파급 효과는 약 10조 9천억 원, 그리고 고용유발 연간 6만 2천여 명, 그리고 임차 수요 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더해 고덕 주공아파트 재건축 이주 수요까지 겹쳐 풍부한 임대 수요와 더불어 임대가 및 매매가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서울 동남권의 신주거문화 중심지로 개발할 천호 뉴타운인데요. 도시 부적격 시설인 집창촌과 노후된 재래시장을 정비하여 더 풍요롭고 쾌적한 서울 동남권의 신주거문화 중심지로 개발할 천호 뉴타운 사업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고, 사업이 완료되면 1구역에는 지하 5층, 지상 40층의 주상복합으로 들어설 예정으로 지역 일대 상권의 가치 상승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와 미래가 보장된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야, 이 동네도 정말 개발 정말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지는군요. 정말 조만간 머지않아서 굉장히 다른 모습의 강동구 암사동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건물 보러 가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펴봤었던 그 박준현 소장님의 매물은 모두 준공이 완료됐기 때문에 네. 내부 사진도 볼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네, 이거는 지금 5월 준공 예정이란 네, 말이에요. 예, 예. 내부는 못 보겠죠? 예, 내부는 못 보지만. 네, 어떻게 이제 지어지게 되는지 특징 네, 점검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예, 2015년 5월 초순 준공 예정인 다세대 주택이고요. 14가구에 총 5층 중 3층이며 전용이 61제곱미터, 그리고 대지가 26제곱미터에 방 3개, 욕실, 그리고 주방과 분리된 넓은 거실로 이루어진 3룸이고요. 그리고 플루티 구조로 주차가 아주 편리하고, 그리고 엘리베이터,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LED 전등, 그리고 최고급 자재로 내외장재를 시공 예정입니다. 특히 옥상에는 전세대 개별 창고를 설치하여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고 신선한 채소를 직접 재배하여 먹을 수 있게 전세대 개별 텃밭을 제공할 예정인 건물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네. 공통점 또 하나 나왔네요. 텃밭. 네. 박준현 소장님이 소개해 주시는 매물 상당수는 옥상에 텃밭이더라고요. 네, 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암사동 다세대 주택 살펴보고 있고요.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얼마나 매력적이나 좀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실제 투자 금액이 1,000만 원대? 이 기억이 네, 나요. 네, 어떻게 맞습니다. 가능한지 설명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선분양이기 때문에 건축주에는 이제 분양가를 또 방송에 나가는 물건이라 싸게 지금 이 천호동 지역의 강동구 지역의 수료름이 3억대 다 이상인데 분양가 아주 저렴하게 갖고 나왔습니다. 2억 9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임대가가 2억 7,500만 원이고요. 실투자는 1,500만 원입니다. 월세 수익과 그리고 시세 차익의 동반 상승을 기대하시는 투자자께서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110만 원, 그리고 대출 1억 8천만 원 정도 이용하시고 실투자 6천만 원으로 대출 이자 공제하시고 연 708만 원의 수익률 11.8%의 고수익이 가능한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소장님 생각하시기에 이 매물 어떤 분들께 좀 적합한 매물 같아요? 뭐 실거주 목적으로도 괜찮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항시 이제 투자를 할 때는 투룸이 좋다고 얘기하지만 네네. 지역적으로 이제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투룸이고 어느 지역은 원룸, 어느 그렇죠. 지역은 쓰리룸인데 네. 이 강동구는 쓰리룸이 대세입니다. 그래서 실거주도 좋으시고 그리고 뭐 세입자를 집어넣고 시세 차익이나 아니면 월세 세입자를 넣고 월세 수익이나 뭐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매물이니까 뭐 여러 투자자님들이 관심 있는 분들이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믿고 오셔라라는 네.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딱 정답이 없더라고요. 지역마다 특징들이 너무나 달라서 거기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딱 맞아떨어지는 매물이라고 소개를 해주시는 것 같고, 끝으로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매수에 나서실 때 네. 이것만큼은 염두에 둬라. 유의할 점 한 가지만 꼽아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본 매물이 선분양인 만큼 꼭 현장을 직접 방문하셔서 구조, 내부 자재 또는 옵션을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투자하실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매물 살펴보고 왔네요. 강동구 암사동 매물이고요.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서울시 곳곳을 다니고 있네요. 이제 마지막 매물 소개해드릴 차례인데요. 이곳이야말로 대형 호재 뉴스들이 빵빵 터지는 곳입니다. 석촌동으로 가겠습니다.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8호선 석촌역에서 걸어서 8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올 7월이 되면 준공이 완료될 예정인데 분양 면적 32.49제곱미터입니다. 5층 건물 가운데 3층이고요. 방 2개로 구성이 돼 있네요. 매매 금액이 2억 5,5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2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3,500만 원 예상하는 매물입니다. 송파구 석촌동에 위치한 매물 점검하겠습니다. 역시 이 매물도 요약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추천 포인트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황금노선인 9호선의 연장 수혜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8호선도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더블 역세권의 프리미엄 효과를 굉장히 갖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강남구부터 지금 송파까지 이어지는 복합 개발들이 굉장히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고용 창출 그리고 상업지, 업무지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지속적인 미래 가치가 뛰어난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임대수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석촌동에 위치한 본 매물이 과연 얼마나 입지적인 장점을 많이 갖고 있는 매물일까? 이거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주변 지역 어떨까요? 네, 일단은 2호선 석촌역, 지금 2호선이 아니죠? 8호선입니다. 8호선 석촌역을 도보 8분이면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9호선이 개통이 된다면 지금 도보 5분 정도면 이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역 이용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편이고요. 도로망 발달이 또 잘 되어 있기 때문에요. 강남이라든지 마포라든지 여의도 쪽으로 또 이동이 굉장히 편리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동부간선도로, 서울 외곽순환도로를 통하신다면 주요 업무지로서의 이동이 굉장히 편리하고요. 잠실 또한 업무타운이 굉장히 많은 잠실과 석촌동 지역 같은 경우는 업무타운이 굉장히 많은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근처에 있는 그 직장인들의 배후 주거지로서 굉장히 각광을 받는 지역이고요. 또 이제 3월이 되면 벚꽃이 많이 필 텐데 석촌호수가 또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요건도 굉장히 좋고요. 지금 유명세를 타고 있는 제1, 2 롯데월드가 또 개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롯데월드라든지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등 편의시설과 부대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장점을 갖고 있고요. 근처에 초중고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교육적인 환경 조건 것도 굉장히 잘 맞춰진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본 매물 주변에는 또 고급 주거지 단지들이 또 많기 때문에 고급 주거지로서의 또 각광을 좀 받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고요. 지금 송파구 같은 경우도 엄마들이 좋아하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가 환경적인 조건, 교육적인 조건, 그다음에 편의시설, 부대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는 장점 때문에 그렇고요. 앞으로 또 개발들이 이런 시설들이 늘어날 수 있는 개발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입지라든지 편의시설, 부대시설은 계속적으로 확장된다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동네 워낙 이제 개발 호재들이 많아서 보통은 이제 설명 들을 때 굵직한 것만 전해주세요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오늘 좀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요. 좀 자세하게 좀 듣고 싶어요. 대체 얼마나 많은 호재들이 있나? 저희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송파구 같은 경우는 지금 강남하고 연결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집가 상승을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일단은 교통편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요. 9호선 2단계, 3단계가 연장이 되면서 연장 수혜지로서 본 매물 같은 경우는 9호선이 된다면 아직 영명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2016년 4월쯤에 완공 예정입니다. 그럼 도보 5분이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9호선 연장 수혜지로서의 각광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8호선도 연장 라인이 있기 때문에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지금 강남, 강북, 강동, 강서를 아우르는 그런 교통편을 갖고 있겠습니다. 교통 호재가 굉장히 탄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제1 롯데월드도 유명했지만 지금 이 롯데월드가 임시 개장을 하면서 많은 관광객도 몰리고 자본이 지금 투입되면서 내부인들도 많이 가고 있습니다. 완공이 다 이루어진다면 그에 의한 가치 상승도 한 번 더 받지 않을까 이렇게 예정을 해볼 수 있겠고요. 지금 국제교류 복합지구를 빼놓을 수 없는 이유는 지금 한전부지는 현대차에서 개발을 할 것이고 삼성 코엑스부터 잠실까지 이루어지는데요. 석촌동 같은 경우는 잠실 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개발이 일어날 때 후광 효과를 굉장히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된다면 그중에 외국인 관광객부터 시작해서 첨단 고급 인력들 많이 들어올 것이고요. 환경적인 조건까지 맞추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유명세를 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최근에
시장에 지금 그 올림픽대로 및 탄전 동서로의 지하화 사업 추진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용역 추진을 하게 되면 지상으로는 산책로가 생기고 지하로 도로가 들어가기 때문에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굉장히 명물로 자리 잡으면서 이 지역 자체의 자본 유입과 가치 상승을 한 번 더 불러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주변 지역에 또 인구 유입이 많이 될 수 있게끔 원정 법조타운 같은 경우는 2016년 완공 예정이거든요. 고급 인력도 많이 들어올 것이고 가락시장 현대화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로 인한 가치 상승과 고용 창출도 한 번 더 동반되겠습니다. 그리고 GTX 같은 경우는 A 노선을 빨리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GTX A 노선이 삼성까지 가거든요. 근데 삼성부터 또 잠실까지 이어지는 국제 보류 복합지구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요. 이로 인한 가치 상승을 한 번 더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재건축 단지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 의한 이주 수요에 의한 또 가치 상승도 한 번 더 받을 수 있겠습니다. 정말 많죠? 개발 호재들이 이렇게나 많은 지역입니다. 미래의 매물 가치가 그만큼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고 이제 건물 특징 한번 봐야 되겠죠? 어떻게 지어질 예정일까요? 네, 2016년 7월 완공 예정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방 2개의 거실 구조로 굉장히 깔끔하게 꾸며질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잠실 같은 경우는 고급 주택이 많아서요. 그에 맞춰서 좀 깔끔하고 디자인도 고급스럽게 갈 예정이고요. 주변 지역에 또 방범을 하기 위해서 CCTV 설치할 것이고요. 도로가 앞쪽으로 또 넓기 때문에 주차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러나 도로가 넓다면 개방감과 체감감도 굉장히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개방감, 체감감도 굉장히 우수한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투룸인에서 기본적으로 뭐 세탁기라든지 가스레인지 같은 기본 옵션은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자, 과연 가격은 어느 정도 선이면 저희가 접근이 가능할까? 매매 가격, 또 임대 났을 때 그 예상 가격까지 체크해 주세요. 네, 일단은 지금 송파구 같은 경우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앞으로 지금이 들어가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변 시세로 봤을 때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좀 저렴하게 나온 편입니다. 그래서 분양가는 2억 5,500만 원이고요. 전세가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전세를 놓으신다면 보수적으로 봤을 때 2억 2천 정도 가능합니다. 그럼 소액인 3,500만 원 투자가 가능하신 거고요. 월세를 놓으신다면 3,090만 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융자 한 1억 7천 정도 활용하신다고 하시면 소액인 5,500만 원 정도 투자 가능하신 거고요. 9% 정도의 수익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워낙 인기가 많은 지역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가격이 많이 올라서 좀 걱정이긴 했는데 그래도 미래가 그만큼 더 보장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또 자신 있게 추천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다만 유의할 점은 분명 있을 것 같거든요. 뭘 생각하고 움직이면 될까요? 네, 일단 송파구 같은 경우는 개발이 워낙 많이 잡혀 있다 보니까 믿고 투자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현장 확인은 꼭 필요하신 거고요. 구 자체가 갖고 있는 개발의 모토가 뭔지를 더 한 번 더 확인하신다면 투자하실 때 조금 더 신중해지시고 더 확실한 투자가 가능하시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네. 마지막 매물 살펴보고 왔습니다. 송파구 석촌동 매물 점검하고 왔고요.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멀리 계신 분들도요. 일단은 위치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직접 와주세요. 2077-6392번으로 전화 계속 열어놓을 테니까 매물 정보 여기로 전화 주시면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하 부동산 투자연구소 박준영 소장, ENR 투자연구소 이수희 소장과 함께 했고요. 부동산 가이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편안한 저녁 되세요. 고맙습니다.